안녕하세요. 다락원 원큐 패스 조리기능사 필기 CBT 시험 25회 저자로 돌아온 이현경입니다. 다들 반가우시죠? 자, 오늘은 실기가 아니고 필기로 여러분들을 만날 텐데요. 우선은 필기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기 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제가 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죠? 2019년과 그리고 2020년에 완전히 바뀐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 먼저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성을 보시면은요. 위생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있고요. 그 다음 재료관리, 그 다음 구매관리, 그 다음 기초조리 실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리 파트라고 해서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해서 각각의 조리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안전, 재료, 구매, 기초조리, 실무, 조리 이렇게 파트로 나눠졌는데요. 사실 예전의 문제의 한 70%에서 80%, 많게는 85%까지 공통 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이 내용들을 시험 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문항수들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생관리 부분은요.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그래서 제일 많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초조리 실무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바로 20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5문제 미만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 문제는 1문제에서 2문제, 그리고 구매 관련해서도 2문제에서 3문제, 많게는 3문제 나오고요. 대부분이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재료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미만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공략하게 되면 우리가 총 60문제잖아요. 그러면 60문제에서 60점만 넘으면 되죠. 그래서 36개 이상 맞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합격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하지만 60점으로 딱 맞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60점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한 40개 정도 맞아서 70점대 맞으시는 게 제일 좋겠다가 70점에 가깝게 맞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부분에서는요. 예전 공통 과목에서 식품위생 부분하고 그 다음 공중보건 있죠? 요 부분이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안전관리 부분은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공통 부분에서 식품학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는 구매, 관리,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 원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조리 실무는 예전 공통 과목에서 뭐에 해당되느냐? 조리 원리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는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지금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것들이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위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생은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관리 같은 경우에는 식품학이니까 영양소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양소들과 그 영양소들에 대한 기능들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 그것들만 축약해서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도 하고 이해도 조금 부탁드리고요. 구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읽어보시면 거의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원가 관리 부분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주량 구하는 공식이나 다른 뭐 폐기율이나 이런 것들 구하는 공식들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들은 좀 암기하고 지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조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리 부분과 조금 연계가 돼서요. 조리 원리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조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암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해하면서 원리를 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바뀐 조리기능사 필기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필기를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많이 하는 질문이요. 저는 100점 맞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점은 맞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의 구도를 봤을 때 여기 지금 60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20에서 30% 정도는 원래 생소한 문제를 거의 원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는 한 30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들 있죠. 그거는 한 30문제, 많으면 40, 50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사실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한 30% 나오고 그다음 조금 그거와 연관돼서 내가 풀 수 있는 그다음 유사한 문제들이 한 30%.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60문제를 100% 놨을 때 60에서 70%만 정확하게 우리가 맞고 알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등장을 하고요. 20에서 30% 정도는 완전 생소하거나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드시 다 알거나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그 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합격만 하면 되겠다. 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요. 20에서 25문제가 위생관리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20에서 25문제가 기초조리 실무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두 개를 다 맞아도 40문제 맞으니까 전 합격이겠네요. 당연히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다른 문제 안에서도 내가 맞는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40개 정도 맞을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풀 때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공부하다가 많이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지문에 많이 나온 단어가 있고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생소한 답을 고르시는 게 거의 정답일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간염병을 만약에 얘기하면 2급 간염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문에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뭐 백일해, 뭐 디프테리아 이런 식으로 간염병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연관돼서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빼고 나머지 하나를 고르시면 거의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 문제 푸실 때 반드시, 그 다음 무조건, 완전,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모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정답과 멀어질 확률. 그러니까 이 정답이라는 거는 그 문제에서 아닌 거 골라라 그럴 경우에 정답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그 내용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하는 방법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다 보면 제가 계속 3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안 쓴 번호를 조금 골라보시는 게 좀 합격할 확률도 높지 않나라는 이런 심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정답 다 체크하시고 그다음 모르는 거 잠깐 남겨두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고민하셨다가 내가 답을 제일 체크 많이 안 했던 걸로 찍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알고 풀면 여러분들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찍을 수도 있고요. 약간 요령껏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식조리 기능사 모의고사 1회, 그 다음 양식조리 기능사 모의고사 1회 이 2회분이 제공이 될 건데요. 그 보시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뭔지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1번부터 50번까지는 모든 25회 동안 전부 다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공통 부분 위에는 위생관리다, 안전관리다, 구매관리다, 기초조리 실무다 해서 부분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풀어보시다가 만약에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라고 찾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론 지식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더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들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그 시험 보실 때 모두 다 사용해서 풀어보시고 많은 문제를 푸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뒤쪽 부분에 전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51번부터 60번까지 우리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따로 전공을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화이팅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풀어주시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 믿습니다.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